이거 꿀이죠, 꿀. 맞습니까? 아, 이거 지금 덮은 거. 이게 유충이고. 아, 이거 다 동작하시네요. 어디 그 카페 보게 되면 꿀 많이 떴다가 막 자랑을 하십니다. 살짝 들어가 보고 제가 카페 들어가는데 많이 글을 안 써요. 글재주가 없어서. 근데 보게 되면 이런 거 막 섞여 있어요. 이거는 꿀과 유충을 정확히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그러면 이건 너무나 꿀이 떨어지는 것이고 버릇이 안 좋은 거겠죠. 여기 오신 분들은 뒤에서 딱 잠깐 봐도 아, 밑에는 요 밑에는 이거는 유충이다. 맞죠? 유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딱 보시면 요 밑으로는 다 유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게냐면 이런 형태, 뿌리 위에 있고 밑에 이 형태가 좀 틀려질 때가 있을까요? 이 벌통은 뭐냐면은 이 벌은 항상 이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미래를 생각하냐면은 이제 헬핑을 해갖고 이제 유충을 만드는 3월, 4월, 5월, 6월 시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벌집을 질 건가? 또 치울 때는 어떻게 월동을 할 것인가? 유충할 때는 어떤 것이 이루어올까? 그거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옆에보다는 가운데가 육아하기가 불편하다는 걸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가 이렇게 유충이 올라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겨울 되게 되면 모양은 똑같은데 전체 여기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게가 이제 꿀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높이가 작다 보니까 가운데는 봉구는 쉽게 형성하지만 봉구는 쉽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좀 한 반 정도는 한 이 정도 뿌리에 좀 서여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밑에까지 여기까지 뿌리 완전히 탁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봉구를 형성을 할까요 못할까요? 꿀은 토종벌은 절대로 꿀이 있으면 공개된 꿀이 있으면 절대로 공개를 절대 안 합니다. 꿀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밑에가 조금 빈 거집이 있었을 때 봉구 형성하기 낮췄습니다. 그래서 사업벌통에서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이제 주의를 해주시면 좋고 방법을 써봅니까? 그러니까 가운데가 꿀을 먹다. 가장 바깥에 있는 꿀장하고 바꿔주는 방법도 있고 봉구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거기를 꿀 있는 곳을 이렇게 팔 수가 있죠. 이렇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그냥 사양을 할까요? 우리 사양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은 아까 최우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겨울에 가오는 거 떴습니다. 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 올리기 좋습니다. 지금은 잠을 잘 때입니다. 잠을 잘 때. 그래서 사양을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꿀 있으면은 내년 봄에 일찍 공기 사양을 해주세요. 이때는 비닐 공기 사양을 해주는 거죠. 참 좋습니다. 공지, 이건 공지에 넣고서 유지를 하나 딱 찍어놓으면 마르지 않는 꽃 한 송이, 이게 찍어놓으면 마르지 않는 꽃 두 송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필요한 만큼만 쭉 가져가는데 밑에가 바가지나 많이 져버리면은 이걸 가져가는 압박감에 과로를 하고 많이 가져버리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꿀장, 미리 준비한 꿀장이 있으면 그걸 넣어주는 방법이 있죠. 없으면 또 다른 데서 갔다가 하시는 방법. 이거는 계량벌통이든 사업벌통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하나 주의하실 게 지금 이렇게 가시면 혹시 잘못했다가 한번 이렇게 벌통 꿀 쪽으로 한번 이렇게 찔러보세요. 찔러보거나 보시게 되면 이게 뭡니까? 대본 아실 거예요. 여기 오신 분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무슨 꿀이죠? 감로꿀. 감로로 갑니다. 감로. 이건 뭐냐면은 감로라고 하는데 꿀이 벌집 거기가 있는데 다 딱딱해져 버렸어요. 그럼 벌들이 겨울에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그러면 꿀을 잔뜩 주고도 벌이 죽어요. 그러면은 보면 야 이게 뭐냐? 들어가서 모냐 같은 거냐? 이게 병환이냐? 그런 절대 아니고 요거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정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도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을에 보면 꽃이 없을 때 막 꿀이 들어온다.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 감로다. 그럴 때 해결 방법 뭡니까? 같이 먹이를 사냥을 해주는 겁니다. 사냥을 해주게 되면 섞여요.
섞여서 붙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건 제가 어제 영주 갔다, 아니 어제 그저께인가 영주 갔다라고 사과 사진 맞지? 찍은 건데요. 이 사진 두 곳을 보고 어디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농약. 그죠? 하나는 앙상한 나뭇가지고요. 하나는 이제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품도 안 되고 잎이 이렇게 그냥 달려있이 그냥 지금 겨울을 맞이했어요. 이게 어떤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두 나무를 봤을 때 어떤 게 지금 월동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죠? 왼쪽. 왼쪽이죠. 오른쪽 어디 됩니까? 저희가 가져와. 왜 힘이 없는 거죠? 왼쪽 나무가 힘이 더 셌을까? 오른쪽 나무 영향권이 많았을까요? 내가 그 얘기는 오른쪽이에요. 이거는 사과를 늦겠다는 겁니다. 늦겠다는 거고 여기에 거리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딸 때까지 다가와도 가졌잖아. 활동을 하려고 계속 수분을 공급해버리면서 이거 문 밖에 나가. 빼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영양분이 없고 온도가 천천히 내려간다면 야 이거 교리 온도다 하니까 얘들 어떻게 돼? 물을 서서히 줄여버리면서 어떻게 돼? 스스로 다 낙엽을 만들고 꺼져버리죠. 화산화수소 있잖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뭡니까? 동해를 쉽게 입을 빠해볼까요 쉽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록 전문가는 아닌데 동해 언제 옵니까 물어보니까 2월달 거의 봄대 갖고 있는데요. 나무들이 쫙 물을 빨아 올려놓는 그런 상황에서 수거해도 동해 내입니다. 동해입니다. 양지천. 또 깔끔하게 있는 나무 얘기를 하는데 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벌도 뭐냐면은 겨울에 자야 할 땐 자야 돼요. 또 자려면은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지금 싹 얘기하다가 막바로 본다고 잡는 게 아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해서 조금들이 기침보다 많이 없겠다 그러면서 늦게까지 사용을 한다든지 늦게까지 조기가공을 했을 때 최영수 박사 얘기했지만은 이런 오른쪽 상황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조금만 과공을 해놓고서 사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유층이 있었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그 유층을 키우기 위해서 벌들은 그 유층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애들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기가 강화해요. 이렇게 됩니다. 즐기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서 늦사양과 지금 월동 전에 잠을 안 자고 거울한다. 아까 최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보이도 알아. 나도. 머리 깨나서 이제 해밍이 할 때 그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분인 거를 갖다가 어떤 그 월동을 시키는데 최소 얼어주는 거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얼음은 뭐냐면은 육아를 할 때 육아 온도가 있고 겨울 잠을 잘 때는 겨울 잠 온도가 있어요. 그럼 벌은 겨울 잠을 잘 때는 뭡니까? 꿀을 많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 먹고 있으면 죽어요. 이 추위를 못 이겨내요. 그래서 공부 형성하게 보면 꿀 먹는 거를 다 저장을 해놓고 아주 날씬하게 해갖고서 딱 뭉칩니다. 이 봉구라고 그 봉구는 뭡니까? 추울 때 안과 바깥이 교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할 것 같죠? 펭귄도 하죠, 그죠? 네. 절대로 벌은 안에 있는 벌과 바깥에 있는 벌이 교대를 하지 않아요. 그럼 교대한다는 얘기는 추울수록 봉구는 해체가 돼야 돼요. 안에 있는 벌이 바깥. 아까 보셨죠? 사진 첫 번째 찍는 분하고 두 번째 찍는 분, 찍으려고 하니까, 빨리 나오세요 하니까, 아니, 들어가야 나오죠. 그런 거야, 벌도. 안에 있는 벌이 바깥에 있는 거 서로 교대하려고 하니까, 안에 있는 벌과 바깥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봉구를 확 열어갖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이 싹 들어갖고, 안성부터 다 죽이는 겁니다. 그건 추울수록 바깥에 뭉치면서 교대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벌을 희생을 시키고, 희생이 돼도 어떻게 합니까? 죽은 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그냥 붙어 있어요. 맛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얼어 죽어요. 얼음이 돼요. 그래도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럼 뭐가 됩니까? 사람 얘기는 이글로, 그죠? 얼음찜. 그 확률이 딱 있으면 안에는 암만 치워도 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시기가 가고 또 이제 3만 4원이잖아요, 그죠? 다 따뜻해지면 어떡합니까? 봉구가 딱 벌어지면서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 더 이렇게 잘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커지니까 터트리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벌은 그렇게 봉구를 형성해야 될 사실인 거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과보원 과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이 바로 그냥 실만 맞아버리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좀 약해지는 거죠. 식사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녁 식사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보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제가 이제 6시까지라서 다 하다 보면은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잠잘 때는 잠자는
토종벌이 어렵지 않을 만한 온도가 필요한 거고요. 이제 벌을 깨울 때는 토종벌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유충이 열어지지 않은 온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벌들은 열을 냅니다. 열어집니다. 열어진 거고 여기서 하나 이제 응급 방법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벌값이 비싸고 구하다 보니까 늦군목을 많이 해요. 옛날에 분모식이 언제 합니까? 하면 언제입니까? 5월 9월 나오고 4월 5월 9월. 근데 지금은 아까 보니까 8월까지 나오네요. 어디 전화해 보니까 10월까지 이 육지에서도 교변연에 됐다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늦게까지 분모한다는 얘기는 뿔은 없는 거고 또 뭡니까? 머리 약해질 수 있어요. 약해서 죽이려면 못하는 건 뭐합니까? 약해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지켜야 돼요. 약해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강군에서 보충을 해주든지 벌들을 그죠? 보충 방법이 있지만 보충을 해주든지 아니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면 뭐냐면은 내 벌이 전체적으로 약한데 올해 아주 그냥 기습 한파가 갑자기 와버린다. 올 수 있습니다. 이상기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다른 데 다 죽어도 여기 동네에 왔던 신분들은 다 살려놔야만 이야 여기 토종벌 배운 저가 역시 틀리구나. 그러고 벌을 가서 공부를 해갖고 돈도 좀 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은 뭐냐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아주 추울 때는 벌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만 해갖고 앞에 출입문 꽉 막아버리세요. 화장실 하는 거 꼭 막아버리세요. 근데 지금 지금은 뭡니까? 무조건 날이 새면 무조건 열어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안 열어놓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밤에만 햇빛이 없을 때만 딱 막아주면 어떤 게 되겠어요?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게 아주 과학적인 말인 거예요. 조그만한 바늘구멍이지만 안에는 벌이 열을 내서 따뜻한 공기가 있고 바깥에는 찬 공기입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열이 쏟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큰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그만한 이 출입문이라도 안에 있는 열과 바깥에 있는 열이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딱 막아주는 순간 안에 있는 열이 반반은 안 빠지면서 비슷하게 해서 우리 걸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 한파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아니면 2번 올까 말까 정도입니다. 약간만 수고해준다고 되면 물을 다 살릴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병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그 약간 해충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나방 보셨습니까? 이런 나방? 이런 나방. 이 나방 보셨나요? 야명충. 어느 분들은 그래요. 근데 여쭤볼게요. 야명충. 밑에 보이는 기어다니는 어떤 애벌레만 싹 잡아버리면 이 유충판에 이 소충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100% 잡았다. 밑에 보이는 거 싹 잡았다. 100% 잡았다. 안 들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들어간다. 나방을 보. 이 나방은 두 종류가 있어요. 화분. 이런 나방하고 이런 나방이 있는데 꿀벌 부채는 나방, 벌집 부채는 나방. 요 나방은 항상 알을 낳으면은 이런 바닥 밑에서 벌집 구석을 덮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유충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보기만 안 좋은 거야 이게. 근데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방은 뭡니까? 알 낳으면은 바로 벌하게 되면 벌집 유충 속으로 들어갑니다. 벌집 속으로. 그래서 눈은 잘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피해 주냐면은 이렇게 번데기가 유충이 있으면은 요 소초라고 하죠. 소초 이렇게 요 사이를 다니면서 이렇게 요 사이를 다니면서 들어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설도 하고 벌집 주먹으면서 해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탈피도 하고 그래서 아주 활동적으로 안 좋게 만들고 여기를 벌들과 뜯어갖고 유충피를 볼 수 있게끔 만들죠. 예,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게 되면 딱 육안에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뭡니까? 다 생긴 번데기죠. 번데기가 보이죠? 이거 100% 뭡니까? 유충 피해. 병이 아니고 해충입니다. 앞으로 뭐냐면은 딱 가셔갖고 예. 뭐가 희한하게 빠진다. 그럼 제일 먼저 기준이 뭡니까? 번데기냐 애벌레를 보셔야 돼요. 즉 번데기라는 얘기는 다리나 머리가 생겼다. 그러면 낭충봉화에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아닙니다. 예. 다리가 안 생기는 애벌레다. 그럼 뭡니까? 예. 낭충봉화일 수도 있고 뭡니까 또
맹해일 수도 있고 구조도 빠질 수 있어요. 네? 사람이 잘못 건드려갖고 죽은 어떤 타살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진균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아닐 경우는 남충보호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번데기만 빠져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해충. 근데 이런 애벌레가 이렇게 번데기가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애벌레가 이렇게 좀 보인다. 이건 뭡니까? 이게 남충입니까? 해충입니까? 해충. 그 번데기가 아니고 애벌레가 이렇게 보인다. 해충이요. 이것도 뭐냐면은 해충입니다.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보면은 해충 피해는 거의 번데기 위주로 빠지지만 이런 애벌레가 섞여서 빠져요. 근데 애벌레가 틀려요. 남충봉화는 머리가 생긴. 남충봉화는 죽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벽쪽으로 이렇게 수석돼 있어요. 근데 해충은 이게 열려 있지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게 아닙니다. 죽지 않은 것을 해충을 잡기 위해서 그걸 뜯어낸 겁니다. 그래서 아주 통통한 그런 애벌레가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명나방 애벌레 피해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공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정상 공판. 요건 뭡니까? 무슨 피해죠? 이것도 해충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명나방 해충. 여기도 해충입니다. 이거는 금방 떴을 때에 금방 공격을 받은 모양이고요. 공격을 받아서 이제 공격을 받고 조금 지나서 초축 이동했다. 그럴 때는 이제 요 모양입니다. 네, 요 모양입니다. 요거는 차이가 뭡니까? 약간 벌방이 올라와 있죠. 왜 벌방이 올라와 있을까요? 해충 피해는 애벌레가 번데기가 죽어서 공격을 한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죽지 않은 것을 해충을 잡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늘밭에 두더지가 있는데 두더지를 잡으려고 개를 투입시켰을 때 개는 마늘을 공격한 게 아니고 두더지를 잡으려고 두더지를 공격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마늘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충 도망갔고 그러다 보니까 해충 저쪽으로 넘어가버리고 지금 애벌레 번데기 죽지 않았는데 다 뜯어놨어. 어떻게 돼? 이건 살려보려고 옆에 손질하고 이렇게 불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불만 오르는 게 딱 보여도 어떻게 돼요? 해충 피해를 깔 수가 있어요. 사각 버튼은 살짝 옆에만 가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뭡니까? 요것도 통통한 애벌레이고 약 같은 거죠. 불이 살짝 올라왔죠. 이건 뭡니까? 힘이 분명히 올라왔는데 번데기. 그죠? 머리 보이죠? 이거 뭡니까? 다 생긴 머리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동영상 찍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나가려고. 이거 뭡니까? 거기에 거미줄이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하겠어요? 나방 애벌레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주변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출발을 해버리면 자기가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출발을 못하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거미줄 묶어갖고. 이거는 이제 이 속에는 나방 애벌레가 큰 게 들어있는 거죠. 열심히 큰 거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보시게 되려면은 이렇게 공개판을 딱 깎아서 하얀 백노지다 딱 털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고 좀 확대를 해봤어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신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요건데 이걸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번데기 밑에 배설물들 있죠. 나방이벌레는 밖에다 배설을 안 하고 유충 바닥에서 배설을 해요. 왜냐면 밖으로 나오면 벌들이 잡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일단 보시게 되면 요거 애벌레 맞나요? 요거 번데기입니다. 그죠? 요거 애벌레. 아주 초급에서는 요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렇게 머리나 다리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애벌레라고 하고, 그러니까 머리는 알 애벌레란 말이죠. 그리고 요건 다 번데기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피해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저항성에 볼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부전됐는데 저항성볼은 질병을 양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검사할 양성이 나와. 근데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요? 이건 임상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문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명확하게 이거는 해충이다. 과학적으로 지금 낭충보가 양성 나오니까 병아입니까? 아닌데 이거 해충이다 딱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곤충은 굴을 파고 다닌다고. 즉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보셨을 때 요게 지금 표현해봤는데 낭충보 한쪽에서는 낭충보하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소충이다. 어디 증명을 해보셔야 돼요. 방법이 뭡니까? 여기를 막 잘라보시면 돼요. 잘라 보시게 되면 현미경으로 안 봐도 볼 수 있고 눈이 침침하면 현미경으로 다 보시게 되면 뭐가 있어요? 소충. 주변으로 굴 파고 들어온 굴이 나옵니다. 왜냐면 소충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그러니까 최소한 굴이 한 개 보이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그걸로 나갈 수 있지만 되게 또 다시 굴을 만들어놔. 그럼 그걸로 야 봐봐라 소충이다. 오늘 들어오는 흔적 있지 않냐? 또 가보세요. 그 속에 소충 배설물이 있다. 더더군다나 뭐야? 거기서 바로 체포. 바로 그 애벌레 보일 수 있어요. 운 좋으면은. 그렇게 해갖고 뭐냐면 서로 그냥 이걸 옥신각신 할 것이 아니라 증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배움태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가신 정도 되신다고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번데기에 빠진 거 보게 되면 검사했을 때 질병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번데기 피해는 검사했을 때 전혀 질병이 없다고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질병이 3개, 4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거는 하나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질병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질병이 없는 것들이 공격하면 질병이 없는 거 나오고 낭충보가 조금 있는 것들이 공격하면 낭충보가 양성이 나올 수 있고 혹시 부저가 조금 있는 거리는 뭡니까? 부저가 나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하실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오늘 제가 수상 받은 건 무슨 알려드린 건데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군복. 제가 이제 우리 카페 주인이 받은 것은 사학활동, 재래활동에서의 어떤 증식 방법 아니면 그걸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이 사학활동에서 어떻게 하면 군복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힘을 높이며 생산성을 높이며 군복도 증식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군복법에는 자연 군복, 유목 군복이 있는데 사실 표정법은 한 20-30년 전만 해도 다 자연분이었던 거고 인공분봉 이야기가 되면 그건 사기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에는 인공분봉은 너무나 자학보통이든지 재래보통인지 너무나 다들 잘하고 있죠. 여기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사실 이 인공분봉은 토종벌에서 한 32년 전부터 이제 개발이 돼서 활용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 여기 오면서 원래 가치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 이제 계량벌통이 되게 되면서 아주 활력하고 이렇게 많이 널리 보고 왔을 기회가 됐던 거죠. 좀 인공분봉에 대한 종류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공분봉 방법은 중간 나누기, 가로 세로 나누기, 여왕벌 나누기, 긴 벌통 이용하기, 원리 이용하기, 유전자 제거하기, 자연분봉 단 설명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집중을 해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중간 나누기 이거는 벌통을 유충과 뿔과의 그 경계 아니면 한 칸 밑에 우계를 나눠서 분봉하는 방법이 있고 세로 나누기는 또 그거를 사학벌통에서도 지금 이제 이 계량벌통이 세로 나누기죠. 쭉쭉 빼서 하니까 똑같이 다른 것도 세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따 제가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여왕벌 나뉘기라는 것은 사학벌통에서 또 한세통벌통에서 두 여왕벌을 찾아내서 날립니다. 날려서 딱 붙여갖고 분봉을 하는 방법입니다. 즉 자연분봉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앞에 날리는 것만 딱 감춰놓고서 뒤에만 딱 취재하면은 뭡니까 자연분봉. 그래서 훅 튀어나오면은
분봉, 자연분봉을 좀 시작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면 아이고 진짜 자연분봉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어떻게든지 봅니까? 벌만 날릴 수 있으면 예? 서리가 왔어도 벌만 날릴 수 있으면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싹 당겨갖고 남에 붙어서 받아치는 걸 딱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때 활용하는 게 묘한벌 날리기 이제 방법이에요. 빙어등 유황이는 뿔과 유충과의 중간에 잘라서 빈이 벌통 상자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벌집이 형성이 돼갖고 아래 우게 이렇게 유충판이 나눠집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분봉을 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자리 제거하는 거는 벌의 회기성에 의해서 원자리 오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벌통을 없애버리고 좌우 앞뒤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자연분봉 응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목을 봐도 아시겠처럼 자연분봉과 응용분봉을 딱 짬뽕 합해놓은 겁니다. 즉 자연분봉에 대한 아무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번처럼 보실 때는 그냥 한 통이에요. 그렇지만 배움터에서 공부라고 하신 분들은 한 통이 아니네, 두 통이네, 세 통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제가 이제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벌을 잘 하시려면 벌의 섭리대로 수학에서 가는 게 맞습니까? 벌의 섭리를 거슬려서 거꾸로 가는 게 좋습니까? 지금 청개구리가 돼야 되니까 어디 청개구리가 돼야 돼요? 해야지. 돼야 되는 겁니다. 분봉 많이 하려고 할 때 분봉 못하게 해야지만 꿀 많이 딸 수 있는 것이고요. 거꾸로 뭐냐면은 분봉이 안 되는 시기에 분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벌은 뭡니까? 첫 빼벌이 5월 1일날 분봉한 벌이 제일 강건입니다. 그 다음이 5월 3일 4일 한 통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벌이 제일 약해요. 근데 뭡니까? 앞에서 나온 벌이 제일 약해야 됩니다. 왜냐?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평균이 됩니다. 근데 벌은 뭡니까? 앞에가 제일 강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나온 벌들을 바로바로 나눠갖고 분봉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통 갖고 앞에 분봉했을 때 3-4통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훨씬 효율적이죠. 무한벌이 나와도 그런데 되면 한 통 무한벌지면 큰 벌통이 하나가 망가져요. 도망을 가도 큰 벌 우리가 하나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한 3통 나오면은 아무리 도망을 가도 다 안 도망가고 최소한 한 통은 살아남는 거죠. 무한벌 된다고 해도 3통이 다 무한벌 되지 않을 거예요. 한두 통은 다 남을 겁니다. 즉 두 통은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보험을. 그런데 유칙분봉한 걸 뭡니까? 아무리 약해도 잘 됩니다. 근데 내가 천연불을 달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만 돼야 안 돼요. 무조건 앞에 나가서 강문을 만들어야 돼요. 증식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자연분봉 의혹이고요. 그리고 중간 나누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벌통이 있을 때 그 바닥 옆에다가 빈 합판 이런 거 빈 합판 한 장을 놓고 빈 합판 놓고 그 빈 벌통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벌통을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이 뚜껑을 끼고서 뒤집어 놓고 벌집은 항상 밑에 유층 쪽을 벌 벽면에, 벌 집면에 붙이지 않아요. 네. 꿀을 붙여 있어도 빠질 수 있으니까 오뎅꾸지를 꽂습니다. 이렇게 오뎅꾸지를 꽂고 벌을 내려 모르고 칼로 자릅니다. 여기에서 꿀과 유충 경계를 자를 수도 있고 한 칸 밑에 자를 수도 있고 한 칸 위에 자를 수도 있어요. 두 개를 자르면은 그만큼 꿀이 뭐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개 자르면 유충이 절들하겠죠. 밑을 자르면 유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들어간 겁니다. 지금 제가 인공분봉을 했지만 하나 뭘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 가니까 양봉이 나왔더라고. 양봉은 과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됐어. 경리침이 잘 돼 있어서 꿀 품질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즉 먹이 사냥꿀 월동 식량이 섞이지 않게끔 채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근데 한봉은 그게 안 돼 있어갖고 아주 품질이 떨어진다. 그런데 양봉보다 이게 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양봉은 뭡니까? 옥시카르마이신 먹이고 설탕 먹인 다음에 아카시아 꿀이 나온다고 할 때 원심 돌려내죠. 그러면은 꿀이 싹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걸 넣어줍니다. 근데 다 100%입니까? 벌집 속에는 묻어 있어요.
이렇게 원심불능이 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빨래를 갖다가 강한 원심불능에서 세탁기에 집어서 탈수한다고 해도 그 물이 100% 빠지니까 안 빠지겠죠. 그럼 묻어있겠죠. 그 정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한 칸 밑에만 조금만 더 자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벌의 특성이 뭐가 있습니까? 유충은 무게다가 여왕벌이 알을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무조건 밑으로다가 알을 낳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서서히 바뀌어서 한 3개월 지나면은 다시 밑에는 유충, 위에는 꿀에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토종벌은 이건 절대 거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뭡니까? 무게는 꿀, 밑에는 유충이기 때문에 밑에서 충분히 유충이 포함되어 잘라버리면 밑에는 다유충, 무게 꿀 이렇게 격리체밀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봉을 하면서 격리체밀까지 같이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벌을 갖다가 잘랐으니까 한 통은 원래 있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벌은 일성에 의해서 원래 있던 자리에 와요. 원래 있던 자리는 뭡니까? 꿀이 하나, 꿀은 없고 유충만 있고 지금 항상 벌이 있어요, 없어요? 벌이 없죠, 그렇죠? 어떻게 돼요? 벌들은 나갔던 벌들이 회귀를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옮겨놓은 벌통에서 또 이해로 나갔다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또 벌은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여기 있는 그 분봉해놓은 통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거하고 일을 해갖고 들어오는 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냐면 원래 있던 자리에는 여왕벌이 없잖아요. 여왕벌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죠. 찾아요, 안 찾아요? 여왕벌을 찾으면 어떤 문제가 걸려요? 여왕벌 찾았으니까 여왕벌 없네? 어떻게 돼요? 밀벌이 안 났어. 잘못하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여왕벌이 별로 안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넣어준 것은 여왕벌을 찾아야 안 찾아요? 꿀을 해갖고 그런 거는 안 찾아요. 밀벌 습성이 그게 있습니다. 안 찾습니다. 그럼 벌이 쭉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자리에는 유충마인 쪽은 막이 없어요. 그러면 자연왕되든 인공왕되든 변성왕되든 갖다 인식만 딱 해주면 돼요. 근데 빨리 나오면 늦게 나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 여기 벌이 가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와서 늦게 나오면 변성왕을 만들어갖고 또 분봉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봉해 놓으면 왕대가 없지만 7에서 한 10년 지나면 왕대가 수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변성왕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뭡니까? 분봉을 해놓자마자 2, 3일 내에 왕이 딱 출병을 해줘야 돼요. 인공왕대든 변성왕대든 자연왕대 즉 이렇게 하려면 미리 한쪽에서 왕대를 만들어 놓고 왕이 출병할 수 있는 왕대가 몇 개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분봉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맞춰갖고 그리고 옮겨간 통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꿀이 다 있죠. 그리고 여왕벌은 있습니까? 옮겨간 통에 있죠. 거기는 뭡니까? 어린 벌들만 있죠? 일을 할까 못할까요?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은 뭡니까? 쌀을 꿀을 먹는 거죠. 꿀. 근데 그 꿀은 무슨 꿀입니까? 사냥꿀, 월동식량꿀, 봄에 자극사용한 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벌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밖에 있는 천연꿀을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대신 안에서는 꿀을 먹습니다. 꿀을 먹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일이다. 손 들어보세요. 일이다. 일이다. 예, 있으시네. 역시 틀려요. 근데 그 일은 맞는데 우리한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우리 공자한테는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대단하십니다. 너무들 잘하시는 되게 잘하시는 몰랐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지금 일을 못하는데 꿀을 먹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벌집을 지을 수 있고 손질을 할 수 있으면서 또 꿀을 먹으면 빈 벌집이 나오겠죠? 그 빈 벌집이 나오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산란장소. 일을 못해와. 그 속에 두 여왕벌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다 살아야 돼요. 그거는 뭐라 하는 겁니까? 꿀을 먹어서 사냥꿀, 즉 사냥꿀 비꿀을 먹어서 뭡니까? 유충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이 약해져 보니까 금방 강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꿀을 갖다가 잘라서 창고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왜 집어넣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그 구여왕만 줘버리면은 그걸 다 소진시켜갖고 유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내가 정식 위주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봉을 갖다 지금 한 통을 두 통 만든 거죠. 이 친구들 두 통이 아니라 세 통, 네 통, 다섯 통, 열 통까지 할 수 있어요. 뭐 15통까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한 번에 조건만 된다고 하게 되면. 근데 요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천연골을 뜨기 위해서 벌을 즉 강구를 유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한 통을 두 통을 만드는데 부여한 벌은 여기 있는 기준에 먹이장 풀에다가 뭡니까 여왕벌하고 유충 조금 하고 밀판 조금 한 주먹 더 갖고 꿀로 소비시켜갖고 차 빼달라고 그러던데? 시키는 그런 거고, 이 신여왕벌에는 1벌 90%, 유충 90% 이상, 꿀은 하나도 없고 여왕벌은 신여왕벌을 넣어서 공격을 다운시켜갖고 차 빼달라고 그러던데? 꿀을 해보세요. 안 빼도 그럼 이 됩니다. 부분 원재야 됩니다. 중요한 게. 아까 최용수 박사님 말씀하셨어요. 원재 이자 보내줘야 되죠? 꿀이 막 나오려고. 그러니까 꿀이 많이 전화 막 들어오기 하는 시점에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꿀이 꽉 차는 겁니다. 근데 아니 난 부지런하니까 일찍 해버렸어요. 한 3월 말에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을 거 어떻게 돼요? 사양을 해야 돼요. 설탕을 줘야 돼요. 설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천연꿀을 줘야 돼요. 부담이 돼요.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새로운 여왕벌이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점이 분봉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에 여왕벌의 나이가 있어요. 묵은 여왕벌은 어떻게 돼요? 한 번 그 겨울을 난 여왕벌은 아주 분봉열이 강해요. 신여왕벌은 아주 약해.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분봉열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분봉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또 괜히 여왕벌 나이만 많이 먹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분봉열만 팍 붙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딱 준비해놨다가 꿀이 막 들어갈 때 바로 해주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봉을 했을 때, 야,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지금 왼쪽 그림 시큼하게 이제 버린데 이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거 성공이에요. 분봉했을 때 벌집 보여도 됩니다. 거울 넣고 벌집 살이 유충에 드문드문 붙어 있으면은 출발을 한번 될 수 있고요. 오른쪽 아주 좋은 겁니다. 여기 오른쪽이 구왕입니다, 그죠? 딱 칼을 쐈으니까 이제 보이전 한 분이 밑에는 이제 뒤쪽이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인공분봉을 했더니만 부여왕벌이 다 죽어버린다는 희한하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분봉을 한 다음에 인공분봉을 한 겁니다. 그건 교과서에 어떤 게 있냐면은 자연분봉은 여왕벌집이 덮어서 갈색으로 바뀌었을 때 자연분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갈색이 될 때까지 그걸 기다린 거예요. 이미 분봉을 한 다음에 인공분봉 하는 거 됩니까? 부여왕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부여왕벌 쪽에도 여왕벌 하나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 하게 되면 여성업대 만들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늦죠. 네. 그래서 인공분봉은 뭡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 한쪽에서 여왕벌집을 만들어 놓고 분봉열이 붙으려고, 즉 숯벌집을 지으려고 할 때 인공분봉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빨리 자연분봉보다 한 보름 이상, 2주 앞에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숯벌을 많이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숯벌은 뭡니까? 백통이 있으면 백통에 다 필요한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한 30%만 있으면 돼요. 거기서 내가 봐서 선발해서 좋은 걸 숯벌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근친급을 받기 위해서는 숯벌이 있지만 보통마다 한 60% 줄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숯벌, 이 공개판을 보게 되면 한 통에 숯벌을 만든 거 진짜 만들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분봉은 나름이에요. 컵벌도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컵벌로 하게 되면 이거마저 3통, 4통, 4통 만들 수 있는 거고, 보통 우리가 하는 분봉물로 가서도 한 통은 충분한 겁니다. 그렇게 방법만 바꿔도 뭡니까? 한 통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숯벌이 태어난 데가 잡으면 뭡니까? 이미 숯벌집 만들어 이미 유충 키워 버섯 되는니까 엄청난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봉열이 이전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이 있으면 강분, 모든 벌을 다 강분 만들까요? 그게 아니에요. 가을에 숯벌을 좋은 버통을 제일 강하게 강분을 만들어 놓고, 야, 이 버통은 숯벌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즉 내년부터는 저항성벌이 있고 일반벌이 있다. 그럼 뭡니까? 저항성벌을 강분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야 돼요? 일반벌을 강분으로 만들어 놨어야 돼요? 저항성벌을 강분으로 만들어 놨어야 거기서 숯벌을 만들어서, 또 일반벌에서는 중분이야만 거기서 숯벌이 나올 때 얘는 이제 분무에 붙는 거야.
그럼 숫벌을 잡는 게 아니고 만들려고 할 때 그냥 분봉해버리면 아예 숫벌이 알도 안 낳고서 그냥 안태야 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어떤 우리가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야 이 투영한 거에서 나는 모르겠다 이게 분봉을 해버리는지 왕인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인구 분봉 해놓고 하루 있다가 방법은 뭡니까? 아시는 방법이? 뭐를 뭡니까? 왕이 없어지면 뭐를 만들어요? 변사왕대를 만들죠. 변사왕대 그죠? 그러면 이게 왕이 있다가 내가 분봉을 잘못했다 왕이 안 났다 뭘 만들겠어요? 변사왕대를 만든다 그죠? 그럼 뭡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변사왕대를 안 만들고 조용히 있다. 네. 네. 그 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있고 없고는 거울만 딱 집어넣고 한번 훅 들어온 봐도 왕이 있다 없다. 1, 2, 3초만 아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분봉을 해놓고 분봉을 해놓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 해넘어갈 임시 한번 매검해두고 근데 벌을 내가 처음에 할 때 잘 못했다. 그럼 다시 이제 합공할 수 있고 그 다음날 하루나 이틀 지났을 때 집어넣으면 변성왕대 만든 데는 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자 2층 쪽에서 변성왕대도 안 만들고 그냥 거의 집을 잘 짓고 있다 보니까 왕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쪽은 왕이 없겠고 부학 쪽은 원인은 뭐예요? 벌을 잘 내려보지 못한 겁니다. 벌만 잘 내려보았으면 거기는 무조건 왕이 없겠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구합 쪽이다. 구합 쪽인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벌이 붙어 있고 이 정도 이렇게 벌이 붙어 있는데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근데 늦게 분봉한 벌은 안 되겠죠. 4월, 5월, 2월 아주 좋습니다. 5월 달에 이만큼만 분봉을 해놔도 어떻게 돼요? 6월 달에 또 자연이 가버려요. 그렇게 구황은 아주 탄력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구황의 이력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저항성 벌은 나왔는데 저항벌 원종 확보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섬에 가서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밑벌 만들고 여왕벌 만들고 이게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도 육종할 수 있는 하나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육종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교미된 여왕벌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섬에서는 교미상에서 여왕벌을 만들고 여기서는 뭡니까? 입벌을 만들어서 왕을 교체를 해갖고 하는 거죠. 그러면 확실한 정확성벌이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순간 한 3개월 동안은 위험해요. 여기 볼 수 있어요. 왜냐? 저항성벌은 저항성 여왕벌에 저항성 일벌이 있어야 되는데 여왕벌은 저항성 여왕벌이지만 일벌은 일반벌이기 때문에 여기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기만 어떤 관리 방식으로 했을 때 안 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건 제가 봤을 때 섬에서 만드는 육종과 육지에서 만드는 육종 거의 같이 오래졌을 때 밑벌을 해갖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구황이 뭐냐면 아주 위력이 강한 겁니다. 이런 거는 뭡니까? 이거 실패한 겁니다. 너무 어렵죠. 이 정도만 돼도 시장 분에는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요게 뭡니까? 자연왕대, 변설왕대. 자연왕대. 요게 변설왕대예요. 즉 임금 분봉을 해놓은 원래 있던 자리에 왕이 없는 쪽에는 이렇게 넣고 즉 이게 자연왕대인지 변설왕대인지 딱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왕대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죠. 자연왕대가 이렇게 벌집 있으면 반듯하게 나를까요? 변설왕대가 반듯하게 나를까요? 자연왕대죠.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의견. 왜 자연왕대가 반드시 있죠? 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변소왕대의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변소왕대 뭡니까? 일벌방에다가 여왕벌이 알을 낳았는데 갑자기 왕이 없어졌을 때 그 일벌방을 리모델링 한 겁니다.
즉 일벌방 바닥이 벽이 되고 일벌방 밑에 벽이 여왕벌 입구가 되고 그 일벌방 오른쪽 이렇게 트여 있는 데가 오른쪽 벽이 되는 거예요. 여왕벌집. 그러니까 변소망대의 여왕벌집 결국 그 바닥은 어디예요? 예? 일벌집 벽입니다. 소총. 그 옆구리예요. 옆구리.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자기가 꼼꼼하게 만들려고 해도 딱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자연왕대는 뭡니까? 벌집이 딱 있으면 맨 끝에다가 딱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여왕벌집의 여왕벌집 바닥은 어디입니까? 정확히 벌집 맨 칼날 같은 맨 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있어요. 아니 왜 그 자연 여왕대를 옆에다 안 만들고 꼭 벌집 끝에다 만들까요? 이것뿐만 치실 거야 아마. 그거 마치 하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확히 하십니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따가 제 강산의 권한으로 특별 추천권에 우선 방송하기를 당첨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예? 집을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옆에도 보면 크게 못 만듭니까? 예. 땡입니다. 아니 상식상 뭐냐면 가운데 놓을수록 더 보호도 안 되고 벌이 더 많이 달려질까요, 그죠? 예? 뭐냐면요. 분봉 숫자. 조금 이거 선생님은 좀 예쁘시면 너무 부족해요. 네. 안 맞는 것 같고요. 거기서 설명을 드리면 역시 제가 손해본 적은 아니에요. 내가 이럴 때는 보통 할 때는 제가 밥 사겠습니다까지 하는데 오늘 너무 인원이 많아 혹시 사고 날까봐 그랬었는데 이 벌은 어떤 색이냐면 지금 분봉열이 붙지만 거기다가 옆에서 유충판 있지 않습니까? 유충판이 빈 벌집을 갖다가 딱 보여주면 분봉열이 떨어지다 올라갈 거예요. 분봉열이 떨어져요. 왜냐면 벌이 만 마리가 똑같이 만 마리가 있을 때 이 벌집 속에 있는 벌집량이 많을수록 분봉열이 떨어져 올라가요. 벌집량이 많을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똑같은 만 마리인데 똑같은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여기 벌집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5월달이라고 하면 분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월달인데 빈벌집을 많이 넣어준다. 분봉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꿀을 잘라내버린다. 완전히 자르면은 분봉 못하겠죠. 거기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잘라버린다. 분봉이 올라가요. 지금 뭐냐면은 꿀을 잘라버리면 똑같은 그 만 마리인데 벌집이 많을수록 벌집 사이에 들어가니까 밑으로 벌이 없어 밑으로. 근데 벌집이 적으면은 밑으로 다 늘어지는 거예요. 벌집 만들어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한참 올라가요. 벌집 만들기. 벌은 분봉을 하려면은 이런 늘어지는 벌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벌집이 길어버리면 데리고 나갈 벌이 없어. 유충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벌집을 짓는 것을 수답시키는 거예요. 벌집을 짓는 것을 수납을 시키고 계속 안에 유충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벌은 늘어나서 밑으로 확 쳐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왕벌이 뭡니까? 많은 군사를 데리고 나갔으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집을 못 짓게끔 밑에다가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왕벌집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밑으로 벌집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5월달에는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근데 2월달에는 일부 만들어져. 그거는 뭐냐면 분봉열과 또 분봉을 안 하는 열이 억제열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때는 보니까 야 이씨 좀 있으면 비가 와. 너는 천국도 문제냐 보냐? 지금은 좋아 보여도 바로 비와. 분봉하면 안 돼. 뭔 소리요? 이렇게 지금 꾸기 밤도 집도 이렇게 지금 벌이 강한데 분봉을 안 하고 있어? 네가 뭘 알아? 분봉 이게 부딪혀요. 그래서 어떤 거는 여왕벌집 만들고 옆에다가 벌집을 싹 쳐줍니다. 근데 5월달에 뭡니까? 금방 태어나고 다 알아. 앞으로 날이 좋고 꿀이 많이 나와. 무조건 벌어내야 돼.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밑에다 집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벌집, 여왕벌집 밑에 있고 거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 여왕거진 만드는 걸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왕거진 만드는 거는 그거만 갖고도 한 몇십 시간 해야 돼요. 변성 여왕거진, 인국 여왕거진, 인국 여왕거진 만드는 것만 해도 뭐냐면 그 제대로 하려면 1시간 이상, 2시간 잡아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다양히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다 많이 카페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안다는 전제하에 이식하는 방법. 인공 여왕거집이든 자연 여왕거집이든지 이렇게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떼어내서 이렇게 벌집 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지금 왼쪽 거는 벌통을 뒤집고 밑에 넣어주는 방법이고 오른쪽 거는 뭡니까? 위에다 사이다 꼽아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갈색 방향만 틀린 거죠. 갈색 방향은 항상 최종적으로 밑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옆으로 세서 하늘로 딱 가게 해서 하는 거는 안 좋아요. 하늘로 가는 거는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벌이 약한 벌을 갖다가 오른쪽까지 한번 어떨까요? 오른쪽 한번 쓰시면 두개 넣어줘요. 관리가 안 되죠. 벌은 밑에다가 여왕벌이 안 하기 때문에 약하면 다 밑으로 쏠려 있어요. 이 약한 벌은 무조건 왼쪽 방법 쓰셔야 되는 거고 벌이 강한 벌은 뭡니까? 그냥 무게다가 놔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좀 받을까요? 아니면 요걸 갖고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예, 그럼 요걸 다시 한번 얼른 요 버튼을 해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보이시지? 잘 안 보일 수 있죠, 그렇죠? 별로 안 보이죠, 이게 그죠? 끝났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벌통이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안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항상 유충이 가운데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인공구멍을 하려고 하는데 이 뚜껑을 딱 떼어서 옆에다 놓고 이런 빈 버튼을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지금 노란 테이프 이거는 뭡니까? 이건 뿌리입니다. 뿌리라는 것을 뿌리라고 딱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볼통을 딱 뒤집어서 이렇게 하시면 실패입니다. 그죠? 볼통이 이렇게 뽀개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해본 거고요. 이렇게 하고 볼을 내려봅니다. 내려보고 오뎅 꼬리를 시기에 뽑아야 잘랐을 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냐, 볼이 안 내려가고 다 오른다고 해요. 안 오르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되고 꿀 잘 나올 때 점심때 하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 8시쯤 일찍 하기 좋을까요? 왜 일찍 하기 좋죠? 일찍 하게 되면은 꿀을 먹고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벌들이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 여기 나가시는데 오늘 선물들 많이 줘갖고 좌우에 계량보통 하시 들고 나가버리면 빨리빨리 나와.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야, 다 놓고 그냥 나와. 그러면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죄송한데 영양에서 오신 배광준 훨씬 쉬운 거예요. 훨씬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꿀을 갖고 와갖고 벌이 커졌다. 썩혔는데 벌이 안 내려간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몰아야 되는데 1번 가운데를 먼저 내려본다. 이런 코너, 사각지인데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아, 이거 너무 잘하시네요. 이 벌통도 고속도로가 있고 골목길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뭡니까? 골목길이에요. 이 코너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 순환도로. 가서 한번 제가 흘린다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서 무조건 이 옆에가 큽니다. 넓습니다. 그래서 이 양내를 모르려면 뭡니까? 고속도로를 빨리 뚫어야 돼요. 근데 왜 막고 있냐? 지금 식사를 갑시다 했는데 저기다 갖다 동료도 끌어봐봐요. 이거 붙느라고 못 나가.
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나가는 선생님께서는 아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거만 될 문제가 아니야. 뒤에서 불어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가갖고 뭐해? 툭 쳐야 돼. 빨리 일어나. 그러면 이 사람이 싹 나가. 그러면 뒤에도 알아. 아 이건 가져가는 게 아니다. 요 벌은 뭐냐면 어떤 성질이냐면은 톡톡 충격이 되게 되면은 꿀을 먹어요. 무조건. 왜 꿀을 먹어요? 벌은 움직이니까 뭡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내가 이동을 해야 상황이겠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신력을 먹는 겁니다. 자연분동할 때도 꿀을 꼭 먹고 나옵니다. 그래서 꿀을 먹고 있어요. 그럼 꿀을 먹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꼭대기는 다 붕괴되어 있고 밑에는 다 유충과 꿀 그 사이에 꽃가루도 있고 지금 먹기 좋게 꿀이 딱 열려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꿀과 유충 경계 지역에서 다 머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못 내려가는 거예요. 톡톡 초반 쳐주고 폭 불어버리면 쑥 내려가요. 그러니까 네 군데를 먼저 뚫어주고 그 다음 가운데 걸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확 내려가요. 여기서 빨리 잘라야 돼요. 한참 두면 어떻게 돼요? 올라와. 다시 올라와. 또 자르는 겁니다. 또 잘라갖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딱 자르면 이건 뭡니까? 유충이죠? 여기 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꿀 없죠? 그러면은 요거만 갖다가 원자리에 딱 넣으면 뭡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경이침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천연꿀. 갑자기 경이침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꿀을 보게 되면 요건 천연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뭡니까? 그대로. 그대로 갖다 다른 버튼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여왕 벌은 이쪽에 있고 꿀도 이쪽에 있고 어린 벌도 다 이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여왕 벌도 없고 오로지 유충만 있어요. 근데 바깥으로 이들어갔던 외역벌들이 들어오면서 또 이 벌이 일하러 갔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회기를 하는 거죠. 회기를. 네, 회기를 하면서 여기 합동이 되고 근데 이 꿀을 한 칸 더 올려 자르냐 내려 자르냐서 이 벌이 강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일반 먹이 식량 입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만 조절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양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꿀을 들려면은 꿀이 많이 나올 때 여한 거를 잡고 교체를 하다 심함으로. 근데 부트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 없어요? 이렇게 오게 되면은 내가 그 가운데 유충을 실제 요 정도만 딱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꿀도 여기 들어가지 않고 이치부도 제일 잘 되면서 막 유충이 있으면은 요거 보호할 만큼만 딱 거리 나와요. 그러면 진짜 주먹벌만 남는 겁니다. 거기에 구하고 죽이가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주 최대로 꿀 수가 있는데 시장을 하게 되면 꿀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꿀을 먹으면서 이게 금방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먹자 꿀을 좀 얻어갖고 그 꿀을 소비를 시켜서 일벌을 생산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건 또 운동할 수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근데 처음부터 다 약불 운동해버리면 꿀을 못 따요. 그런데 약불 운동한다고 되면은 꿀을 뜨는 게 아니고 정신 갈 때는 단번에 이 사학벌 등도 한 10개씩, 15개씩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식적으로 하게 되면 계란물도 하는 것처럼 다 그 뭐냐면 이것도 주먹 벌려갖고 또 수축 안 하고 할 수가 있는 거고 3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법 다르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놓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데 유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벌이 많으니까 꿀을 계속 해오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죽을 수 있어요. 대신 또 뭡니까? 계속 태어나요. 죽은 만큼 태어나고 근데 이 벌이 임금 부모해놓고 언제까지는 벌이 줄지가 않아요. 20일까지는 안 줍니다. 이 속에 임금 부모하고 20일까지는 대충 출방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광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뭐냐면 꿀을 뜨는 방법이고 증식인 거고 꿀을 뜨는 증식을 하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연꿀 뜨는 거 뭐냐면은 지금 뭐냐면 기분이 있는 거. 그래서 요원이는 먹이꿀을 갖다가 계속 그 방법으로 몰아져 버리면서 증식을 하면 살아서 천연꿀 뜨고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좀 더 연결한다고 되면 거꾸로 구르기 때문에 구르게 되면 뭡니까? 이게 여기서 꿀 많이 들어가요. 꿀 많이 나오는 시기에 버시장 받아야 되고 꿀이 적게 나오는 시기에 버시장 떼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꿀이 그대로 보고 읽고 원전도 적게 나오는 노미기 장마철에 어떻게 돼요? 장마철에 버시장은 제대로 많아요. 실질적인 그래서 우리가 때는 단어 한 6월 말까지는 엄청나게 무거운데 생략되는 7, 8, 4, 8, 그런 겁니다. 5월, 6월 달에는 벌이 많아서 꿀 많이 왔는데 1000마리가 꿀에 왔는데 6마리 해야 되는데. 우리 때는 2000마리가 꿀 먹어버리고 자연법 이러고 군복이랑 많이 잡혀야 되지. 2000마리를 확 줄여서 한 500마리만 더 버리고서 뭐 자연이고 인공이고 분포시키라고 그래서 변성경 한 대는 소리하고 벌을 기르고 벌이 관리하면서 죽이는 하는데 죽여준다면 감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생산성도 높아지면서 품질도 높아져요.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 월도 어느 증식을 해가면서 할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한 5통 만들어버리면 5월달, 6월달 꿀이 안 좋아요. 6월달 꿀 좀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장마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벌은 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야, 이 토종벌은 꿀을 못 따는구나. 그러니까 7년만 버리는데도 꿀 맛을 못 봤다. 생산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벌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을 하든 꿀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벌 숫자를 최대로 유입할 수 있는 벌. 꿀이 안 나올 때는 거꾸로 벌을 줄이는 방법. 근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유충할 수 있지만 일벌을 집어넣어갖고 당장 여기 꿀이 많이 나온다면 당장 벌을 갖다가 강불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태양아 일벌을 갖다가 보충할 수 있는 거죠. 벌이 약한 데 보충하는 게 아니에요. 강불에다가 꿀이 많이 나오니까 더 많이 꿀 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충북인데 지금 꿀이 많이 나와. 아 근데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꿀이 지금 안 나와. 벌은 강물인데 전라남도는 벌을 빼내야 돼. 없애야 돼. 그게 이득이에요. 이번 주에야. 그러면 충북에서 보니까 벌이 많아야 돼. 그럴 때는 그 바로 가서 일벌만 딱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하루아침에 뭐예요? 이번은 강물되니까 여기는 꿀이 꽉 차고 저쪽은 입이 줄으니까 꿀을 덜 넣고 부위 좋고 뭐 매우 좋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꿀을 딸 수 있고 그게 뭡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모든 꿀이 포함된 모든 꽃이 포함된 꿀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품질이 좋은 거고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두면 뭡니까? 5월달, 6월달 꿀 찼어 7월달, 8월달에 다 먹어버리고 밤꿀만 남고 또 가을꿀 오게 되면 또 월동박은 초정꿀 넣어버리면 가을꿀은 버림먹고 1년에 한 번 떴지만 그건 아카시아나 밤꿀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별 연구 분석해보게 되면 뭡니까? 그거는 토종꿀은 양궁 아카시아나 밤꿀과 아주 비슷한 그 효능과 성분을 갖고 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예, 여기서 다 됐으니까 질문 한 번만 받고 말씀하세요. 하면서 왜그 공개된 그 토종은 특징이 나서 토종은요. 그 특성이에요. 그 뭐냐면은 그 갈색을 말씀하신 갈색은 네. 이 갈색은 뭐냐면은 이게 밀랍으로 덮으면은 안에서 고치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근데 또 벌에 따라서 그걸 많이 밖에 뜯어내고 더 크게 보이는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작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거기 나온 게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네, 괜찮아요. 예. 아까 이제 최영수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2층으로 한다고 할 때 나이 많은 그러니까 3, 4인력보다는 어린 1인력이 가장 좋을 수 있고 최소한 2인력 정도. 1인력은 잘 안 보여 진짜. 1인력은 좀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2인력 정도. 그러니까 어린 유충을 뜨는 게 제일 좋고 또 어린 유충을 뜬다고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더 좋다고 하게 되면 꿀이 잘 나오는 그런 시기에 하게 되면 접수율도 좋고 뭐냐면 더 튼튼한 걸 만들 수가 있죠. 튼튼한 걸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연자리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풍부하게 있을 때 고기가 그럴 때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말씀이세요. 저랑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 이충을 해가 그 무왕통에다가 그 집을 넣어놨거든요. 예. 그걸 일본적인 까고 있는 게 무항벌통이 어떤 데는 무항벌이면은 여왕벌이면 안 받는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덜 받는다 표현이 맞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니고 덜 받아요. 덜 받아주고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금방 이걸 해갖고 이거 주게 되면
글 받는 거고 그게 거의 뭐 한국인은 거의 90% 봐줍니다. 근데 단어마다 안 봐주는 게 있어요. 안 봐주면 포장해버리세요. 꿀버섯 먹여버려갖고 하시게 되면은 잘못 받아야 돼요. 잘안 봐주게 되면 금방 이거 또 올해는 올 1월 달에